정말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트 스타들, 처음부터 쨍하고 했던 스타들 과연 있을까요? 아마 인동초처럼 모진 시련을 겪어왔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바로 그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했죠. 대본도 없이 울던 무명 배우처럼 날 많이 사랑하나요. 당신의 품 안에서 나는 주연 배우. 야, 절묘하게 뭔가 울림을 줍니다. 아니, 장혜찬 평론가님, 그렇다면 저 노래 제목처럼 송가인 씨도 무명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네, 송가인 씨도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무려 8년에서 9년 정도 어려운 무명 생활을 겪었다고 그래요? 고백을 했습니다. 또 무명 시절에는 아무래도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반지하에서 곱등이와 함께 생활을 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나 장마철에는 이 비가 많이 오면 신발이 물에 떠다니는 그러한 장면까지 목도할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가수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것보다 더 송가인 씨를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가요계 관계자들의 이 악평이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무명일 때 가요계 관계자들이 송가인 씨를 보고 너는 얼굴도 안 되고 몸매도 안 되니까 노래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유. 그런데 그 노래도 너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아유, 하거든요. 세상에. 사실 뭐 이 냉정한 비평은 필요합니다만 이 정도면 거의 인신 모독 수준인 거잖아요. 이게 비평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범죄 수준이에요. 네, 무명 가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송가인 씨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고백을 세상에, 해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송가인 씨, 그런 말을 한 사람들 보기 좋게 비웃어주기라도 하듯 정말 당당하게 성공했습니다. 송가인 씨 노래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사랑 엄마 하리라. 모이자 트로트 전국 팔도 모두 모이자 부르자 트로트 남녀노소 모두 부르자 모이자 부르자 트로트가 나는 좋아요. 참 외모 비하의 자존감마저 상처받았던 송가인 씨. 근데 뭐 김유진 아나운서 지금이야 자존감 뿜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요, 송가인 씨가 다이어트에 아, 성공하셨다고 그래요? 해요. SNS에 몸무게 인증샷까지 올리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뭐 1.5배 정도 더 커 보이고 좀 이렇게 통통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우, 그 저는 말 진짜 무지막지하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송가인 씨가 그 화면에 좀 통통하게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셨나 봐요. 아하. 이 비법은 철저한 식단 관리 그리고 마사지였다고 하는데요. 얼굴 붓기가 너무 많이 빠져서 만족스럽다. 이런 야.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사실 이제 뭔가 무명 생활을 잊고 이제 정상에 서면은 최단비 변호사님 주변 분들이 이제 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권할 것 같아요. 네, 결혼 얘기하시는 거죠. 이 송가인 씨가 과거의 인터뷰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마음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결혼은 아직 좀 먼 나라 이야기 같다. 팬들과 함께라면 혼자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사랑받기를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또 노래와 활동에 대해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저렇게 우회적으로 드러내잖아요. 팬이 있었기에 지금의 송가인 씨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송가인 씨만큼이나
이분들도 무명 시절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입니다. 바로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을 달래요 그대 가슴에 떠나야 할까 달길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아, 백성문 변호사님 세월이 흘러도 정말 노래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주현민 씨. 근데 주현미 씨가 원래 가수가 아니었던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주현미 씨 원래 약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지금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 싹수가 있구나. 아, 진짜 약사네요. 백성문 네. 변호사님. 와, 대박 사건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어허. 어렸을 때 이 정종택 작곡가한테 레슨 같은 걸 받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무슨 노래야 노래는 지금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전문직을 가져야지. 아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문직을 공부해서 약사가 됐는데 네. 약국에 가기가 너무 싫었었나 봐요, 주현미 씨가. 약국이 계속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약국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할 즈음에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레슨을 받았던 그 정종택 작곡가가 찾아와서 어허. 노래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었고요. 영화 같은 장면이네요. 네, 그때 노래하고 싶지 않나? 주현미 씨, 네. 나 그러면 노래해야겠다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야, 저 오래된 사진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 주현미 씨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약사라는 안정된 길을 가는 대신 정말 고난의 길, 가수의 길을 선택했어요. 주현미 씨한테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파티 1집이죠. 그러니까 저게 제가 약국할 때예요. 그러니까 네, 저걸 기획하고 노래를 뭐 연습하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조민미 선배님의 프로였어요. 그게 예약된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음반을 기획했던 그 연예부장 저를 보더니 가수냐고 그래서 아 노래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노래들 녹음 한번 해보라고. 저걸 그때 20곡이 넘는 노래를 그 자리에서 배워서 녹음을 한 거죠. 항구의 사랑이란 등대불 사랑인가 고동소리 징소리가 무정한 그 사람아 3살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랐다는 김유진 아나운서. 쌍쌍파티 노래 아시죠? 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알았던 것 네, 같은데요. 지난주에 흥얼거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음반이 원래는요, 가수 조미미 씨가 녹음하기로 되어 있었던 음반인데요. 갑자기 펑크를 내시면서 주현미 씨가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게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요. 테이프가 하루에 10,000개가 팔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단했죠. 네. 이후에 음반사에서 주현미 씨에게 정식 데뷔를 해보라 이렇게 권하게 됐고 다음 해에 유명한 곡이죠. 비 내리는 영동교라는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신사동 그 사람, 뭐 짝사랑 이렇게 내는 곡마다 히트를 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인기의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 오윤성 교수님, 뭐 주현미 씨 하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진짜 내놓는 노래만 히트했는데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했으면 아,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런 생각은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드신대요. 아,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쭉 주현미 씨가 공연을 하면서 이 무대에서 항상 즐기는 게 뭐냐면 관객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랜선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어떻게 보면 공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늘 무대를 갈망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무대를 갈망하는 게 가수인데 사실 뭐 학교 교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만나지 못해가지고 늘 교단을 갈망하는 교수입니다. 아하, 그러네요. 주현미 씨를 보면요. 세월이 갈수록 저 미소가 정말 더 깊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자연스럽게, 자연미가 정말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현미 씨만큼이나 지금요. 제2의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 또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는 이분이 이렇게 작사 작곡도 잘하시는 줄 처음 알았어요. 누굴까요? 최근에 임영웅 씨 그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작사곡한 서른도 씨입니다. 아, 서른도 씨요? 네, 뭐 사실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인데 그 가수 서른도 씨에게도 과연 무명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더 충격적인 거, 서른도 씨가 처음부터 트로트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네, 부산에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해서 이제 그 업소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뭐 완전 무명이잖아요. 락 밴드들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락 밴드 출연을 못하면 본인이 나가서 락을 불렀다고. 와. 그래서 뭐 일단은 업소에서 부를 사람 없으면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곡까지도 불렀다고 해요. 그때 레퍼토리도 많이 알게 되고 노래 실력도 굉장히 늘었다. 원래 락커셨습니다. 네. 아, 인간 노래방기 하루에 100곡 부를 정도면 인간 노래방기가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 가수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상경했어요. 부산에서. 그 무명 시절 힘들었을 때 혹시 버팀목은 누구가 있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서른도 씨가 무명 생활을 부산의 업소에서 보냈는데 그때 은인을 만났답니다. 누구냐? 본인이 가장 동경했던 남진 씨인데 남진 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무명 생활을 했을 때 서른도 씨가 있었던 업소에 왔대요. 그래서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는 가능성이 있다. 열심히 하면 너는 잘 될 거다. 이러한 얘기를 해줘서 그 마음을 듣고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지금도 남진 씨를 제일 잘 모시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달려라 한이에 나오는 대사 같잖아요. 넌 잘 될 거야. 꾸준히 꼭 달려봐. 꾸준히 달려봐. 그런 대사 같은데 정말로 이 서른도 씨를 스타 반열에 올린 그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여의도 광장이 천박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 KBS 방송국 저 벽이 이산 가족들 찾는다는 그 포스터로 그냥 완전 도배가 될 정도. 그리고 그 모든 방송 PD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체 직을 다 진행을 했고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방송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제 매니저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분이 오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네. 그때 그 아버님께는 그 노래를 가사를 안 바꿨어. 저 내보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이제 바로 우리 매니저 선생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박근혜 선생님 집을 갔어요. 이만저만 이런데 이거를 빨리 가사를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 날 탄생된 게 바로 잃어버린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옥매이게 불러봅니다. 인생이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고 하는 게 잃어버린 30년 이게 80년대 이산가족 찾기 특집 프로그램과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지금 세 분이요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인찬 평론가님. 네, 바로 엄격한 자기관리입니다. 특히나 방금 보신 서른도 씨 같은 경우는 이 데뷔 40년이 되었는데 운동은 기본이고 아직까지도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40년 동안 변함없이 인기를 그리고 본인의 기량을 유지한 비결이 아닌가 싶고요. 네. 돈을 쫓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버리고 야하. 가수로서의 본질에 집중한다는 말씀도 남겼는데 많은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 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